사랑하는 우리 명지전문대학 학생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독서와 토론 4차 시 강의 시작 전에 레포트 성심성의껏 잘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차 시는 지금 여러분들 아직 쓰고 계시는 중이고 1차 시, 2차 시 체크를 했는데 잘 써주셨고 한 분이 아마 바쁘셨는지 제출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날짜가 지나면 이제 이 클래스에는 올릴 수 없지만 혹시 제 그 맨 앞에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메일로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또 참작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놓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자세가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서로가 서로를 좀 조율하고 맞춰 나가고 그런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좀 익숙해진 그런 좋은 상태로 강의를 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4차 시 1교시 강의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라고 해서 올려드린 글은 글쎄 글자가 조금 어려울까요? 피, 갈자 두 글자를 보면 앞에 부수가 옷, 의변으로 되어 있죠. 옷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피는 옷을 입는다. 옷 입을 피자고 갈은 왜 갈대라 그래서 굵은 삼배같이 성글성글하고 거친 옷. 그러니까 비단 옷은 아주 부드럽고 맵긴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갈은 비단 옷의 반대인 좀 성글성글하고 좀 거친 좋지 않은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피갈 다음에 라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 거는 그 다음 것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문장을 잘 연결시켜서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 입고 있는 옷은 아주 그 성글성글한 남루한 배 같은 거친 옷감으로 만든 요즘식으로 말하면 좀 값이 싼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회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심방변이라 그래서 심장, 가슴속, 가슴에 품을 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성이 임신을 하면 회임했다 이런 궁중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슴 속에는 무엇을 품고 있느냐? 옥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옥. 그래서 옥이라는 것은 물론 구슬 옥자죠. 이 옥자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흠이 하나도 없는 맑고 투명한 가장 아름다운 어떤 최고의 가치라 그럴까, 양심이라 그럴까, 덕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겉에 옷은 남루하게 입었을지라도 가슴 속에는 아주 맑고 투명한 흠이 없는 그런 옷과 같은 것을 품고 있어라. 그래서 저는 이 피갈회옥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겉에 입은 옷 가지고 옷칠해하고 옷자랑하고 뭐 좋은 거 들었다고 좋은 거 입었다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위축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겉에 옷은 번지르르하게 비단같이 좋은 걸 입었는데 가슴 속에는 정말 옷과 같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양심, 최고의 아름다운 거 그런 덕과 같은 좋은 걸 품지 않고 옷은 잘 입었지만 가슴 속에는 옥의 반대인 돌과 같은 것만 품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겉에 걸치고 있는 옷 무슨 신발 좋은 거 못 입었다고 어쨌다고 그런 거 하나도 마음 쓰시지 마시고 옷은 내가 비록 비싼 거 좋은 거 안 입었어도 내 가슴 속에는 정말 깨끗한 양심 좋은 거 옷과 같은 것을 품고 있다는 어떤 당당함 자신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곳에 나가더라도 외향적인 거 가지고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 겉에 걸치고 있는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로 움츠러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속에 얼마나 원대한 맑고 깨끗한 옷과 같은 그런 최고의 가치를 품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바깥으로 보이는 거에 너무 마음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교재 그 문예론 책에 98, 99쪽에 실려 있는 장맛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박모걸이라는 시인은 남해는 모걸이요 북에는 소월이라고 할 정도로 그 유명한 청록파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국가 공무원 시험 9급 낼 때 난이도 중간 정도로 해서 다음 시인 중 청록파가 아닌 시인을 고르시오 이러면서 뭐 박모걸, 또 조지훈, 박두진, 서정주 이렇게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 서정주 시인은 청록파 시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연적인 아주 토속적인 그런 것을 잘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킨 분이 박모걸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 경주에 가시면은 박모걸 문학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특히 우리의 그 토속적인 사투리어를 문학적으로 잘 승화시킨 그런 시인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록파 시인 세 분이 다 대학에 재직을 하고 계셨는데 박모걸 시인은 한양대 국문과, 또 조지훈 시인은 고려대 국문과, 박두진 시인은 연세대 국문과 교수를 하셨는데, 박모걸 시인이 어느 날 이제 그 한양대 국문과 이제 이렇게 연구실로 올라갈 때 한 11월 말쯤 돼서 바바리 깃을 올리고 막 이제 바람이 막 부는데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나뭇잎이 막 이렇게 바람에 떼구르르 굴러가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박모걸 시인께서 뭐라카노 저 소리가, 그러니까 이럴 때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표준말로 쓰는 것보다는 뭐라카노 하는 그 경상도 경주 지방의 사투리와 아주 정감 있게 그렇게 이제 낙엽이 막 바람에 흩날려서 가면서 뭐 잘 있어요, 또 내년에 만나요, 뭐 뭐라고 말하는지 그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인의 감각, 감성. 그래서 그 사투리어를 오히려 표준말로 쓰는 것보다 훨씬 정감 있게 잘 전달되게 글을 쓰는 시에서는 박모걸 시인을 들고, 이제 그 소설에서는 김유정 소설가를 들지요. 그리고 이제 이 박모걸 시인은 우리 제자들 어렸을 때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하는 그 송아지를 또 쓴 그 동시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모걸 시인을 이제 좀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 시 제목이 장맛도 아주 간장, 고추장, 된장 하는 그 장맛이죠. 그러니까 아주 토속적인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눈길을 주지 않는 그것을 글감으로 소재로 선택을 했다. 그것도 역시 이제 그 박모걸 시인의 독특한 그 감각이고 선택이고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소재, 토속적인 거, 민속적인 거,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이제 작품의 글감으로 소재를 선택하신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둑한 얼굴로 어른들은 일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우리 어른들은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할 때 매일 밝고 환하게 막 맨날 웃으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죠. 물론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른들은 묵묵하게 어두운 얼굴로 자기 일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아이들은 어떤가? 아이들도 매일 신나서 그렇게 노는 거 아니죠. 때로는 시무룩한 얼굴로 어린 것들은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콩에 물을 주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우리에게 요긴한 콩나물로 자라듯이 어린 우리 아이들도 자랄 때 보면은 그저 매일 밝고 명랑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시무룩한 듯이 이렇게 이제 어린 것들도 서서히 조금씩 자라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대조적인 기법을 쓰는 거죠. 종일 햇볕 바른 양지 쪽에 장독대만큼은 정말 환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슨 아파트 문화 또 뭐 빌라 이렇게 우리 주택 거주지가 좀 변화가 되면서 장독대라는 것이 그렇게 어느 집이나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지금 변화되고 있죠. 극단적으로 뭐 우리 그 고추장, 간장, 된장도 전에는 반드시 집에서 어머니가 주부가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 식재료의 기초적인 거였지만 요즘에 집에서 고추장, 간장, 된장 담아 먹는 집이 거의 없고 이제는 우리가 마트에서 슈퍼에서 사다 먹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들 정서적인 것이 많지만 이 장독대라는 것도 이제 그 어떤 주택 단독주택 마당이 있고 이런 집이 아니면 이제는 점점 보기가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렇게 주택 구조 생각을 해보면 주택에서는 가장 햇볕이 바른 양지 쪽에 장독대를 거기다가 간장, 독, 고추장, 독 이렇게 이제 항아리를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해가 반짝반짝 빛나면은 그 장독 그 뚜껑을 열어서 햇살이 그쪽에 쫙 비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주부들의 엄마들의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비가 올라고 구물구물거리면 얼른 장독대 닫아라, 장독대 뚜껑 닫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둑하고 시무룩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좀 어두운 거였다고 하면은 이 아주 환한 쪽에서 반대로 대조적으로 장독대는 환했다. 그리고 이제 이연에서 진정 즐거울 것도 없는 구질구질한 살림. 우리 살림살이가 그렇죠. 매일 뭐 즐겁고 환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구질구질하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끌고 다니면서 우리 그렇게 벌려놓고 사는 것이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진정 고무신짝을 끌며 지루한 하루하루를 어린 것들은 보내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 시를 쓰실 때 60년대, 70년대 신고 다니는 신발의 종류가 이제 고무신짝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하루가 어느 때는 기쁘고 즐거울 때는 후다닥 지나가지만 하루가 그냥 때로는 지루하게 느릿느릿 이렇게 어린 것들은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또 하루하루 또 무럭무럭 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살림살이도 처음에는 방 한 칸이었으면 그 다음에는 또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아이들도 점점점 커가고 이렇게 지내면서 또 종일 장독대에는 햇볕만 환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림살이나 어른들의 표정이나 아이들이 매일 즐겁고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지만 장독대만큼은 햇볕이 환하게 비쳐야만이 장이 익어가고 간장, 고추장이 익어서 우리들한테 유익한 그런 아주 그 식재료의 기초, 맛을 내는 우리의 영양가를 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장독대에서 장이 익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햇볕이 환하게 비치는 집안에서 가장 밝은 쪽에, 그래서 그 어머니의 성소라는 또 다른 작품의 시에서도 어머니가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장소는 바로 이 장독대였다. 장독대에 가서 식구들 시험 보러 가는 친구, 제자, 뭐 혹은 우리 아들, 딸들 오늘 시험 잘 들게 해주소서, 뭐 소원을 이루게 해주소서, 어머니가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독대였다.
그리고 이제 사면에 가서 누구는 재미가 나서 사는 건가, 누구는 낙을 바라고 사는 건가, 살다 보니 사는 거지, 그렁저렁 사는 거지, 그런대로 해마다 장맛은 꿀보다 달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저 구질구질하게 매일 재미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또 낙을 항상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살다 보니 그냥 사라지는 거고, 또 그렁저렁 아이들도 커가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또 가장의 월급도 조금 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해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묵어서, 우리 왜 가장 오래되면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것이 바로 이 간장과 포도주와 좋은 친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맛은 실제로는 아주 쓰고 찝찝하고 맵고 짜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장맛, 고추장맛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으면 조금 이맛살이 이렇게 좀 구부려질 정도로. 그런데 항상 세월이 가면 갈수록 꿀보다 달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독서와 토론 신청하신 우리 학생들이 정말 간장 맛이 꿀보다 달다는 이 말을 정말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톡 쏘는 그 탄산수 한 잔과 아무 무미무취한 생수 한 잔이 있다고 하면, 어렸을 때는 그 톡 쏘는 탄산수에 손이 갔다고 하면, 이제 어른이 된 여러분들은 저는 그 무미한 그 생수에 손이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꿀보다 장맛, 쓴 장맛이 달다는 것. 누가 알건데 누가 아느냐. 그렁저렁 사는데도 사는 대로 살맛도 씀씀하고, 살맛도 이렇게 점점점 씀씀이가 있어지고, 그렁저렁 사는 대로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쓸모 있게 자라고, 살림살이도 규모 있게 조금씩 자리 잡고 커나가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적인 기법으로 하루 종일 햇볕이 바른 그 장독대에 잘 익어가고 있는 간장이 우리의 어떤 기초가 되면서, 그것으로 만들어진 반찬을 먹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아이들도 커나가고, 결론은 우리가 쓰다고 생각하는 장맛이 오히려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우리 이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론이지만 정서적으로 이 깊은 맛을 우리 친구들이, 제자들이 잘 알아가는, 깊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무의미한 것 같은 우리 삶이지만 사실은 무의미가 아니라 아주 의미 있게 하루하루 간장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잘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간장 맛에 비유해서 소박하고 아주 담담하게 잘 그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바깥에 있는 작품, 그 장맛이 반찬에 어떻게 이제 스며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외부 다른 작가의 작품, 공광규 시인의 얼굴 반찬이라는 걸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식탁에 반찬이 이제 집어먹는 반찬도 반찬이지만, 앉아있는 한 분들의 모습을 이제 얼굴을 반찬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를 쓴 것인데, 자 보시죠.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대가족 시대에는 한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 당연히 또 앞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뭐 한 자녀라든지 두 자녀, 뭐 물론 세 자녀, 네 자녀의 집도 있지만, 이제 옛날 생각을 하면 당연히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의 얼굴이 아주 맛있게 온 식구가 다 같이 그렇게 이제 얼굴 반찬처럼 마주하고 앉아 있었던 그런 풍광이죠. 그리고 때로는 어쩌다가는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혹은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늘 우리 식구들, 기본적인 식구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 누나, 나. 최소한도 이렇게
네 식구 한 뭐 8식구 정도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고, 어쩌다가는 이웃집의 아주머니들도 한 번쯤 이렇게 쓱 들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먼 친척들이 오랜만에 우리 집에 놀러 와서 간식처럼, 간식은 매일 먹는 거 아니죠. 어쩌다가 가끔 먹는 간식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다. 외식, 아까는 간식이었고 외식도 이거 참 재밌죠. 어떨 때는 바깥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같이 살던 이모, 고모, 삼촌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외지에 나가서 살다가 오랜만에 이제 우리 집에 고모가 왔네, 삼촌이 왔네, 작은아버지 오셨네 이러고 이제 그분들이, 외식이라는 거는 역시 매일 먹는 거 아니죠. 어쩌다가 바깥에서 맛있는 거 한 번쯤 사 먹는 것처럼 이제 외식처럼 때로는 앉아 있기도 했다.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 또 가끔 또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친척들이 간식처럼 와서 앉아 있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외지 바깥 마을에 나가서 사는 고모,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다. 이런 얼굴들이, 그러니까 참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참으로 정겹죠.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고모도 좀 정겹고 삼촌도 정겹고 또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때로는 또 무슨 먼 친척들, 형, 누나, 동생,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정말 이런 얼굴들, 정겨운, 정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런 정겨운 얼굴들이 풀잎 반찬도 참 재밌죠. 뭐 고기 반찬 비싼 거, 무슨 그런 귀한 그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집에서 텃밭에서 뜯어다가 돈 많이 안 들이고 만들어내는 그런 반찬하고 이 식구들하고 참 잘 어울렸던 그런 옛날의 모습, 참 정겹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요즘은 어떤가, 이제 한 명 빠져나가고 또 온 식구가 같이 시끌벅적하던 그런 밥상 받아본 지는 언제적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은 아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이럴 때 이제 그러나라는 그 환기시키는 반대어 개념의 부사어로 이제 앞말과 뒷말을 잘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반찬 없는 채소, 야채, 풀잎 반찬하고도 잘 어우러져서 함께 즐겁게 소리를 내면서 식사 시간을 이렇게 시끌벅적지근하게 잘 먹었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새벽에 이제 밥 한 술 떠먹고 다 이제 일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또 이제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새벽도 마찬가지지만 저녁 때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 머리에, 그러니까 반찬은 풀잎 반찬이 아니라 이제 고기 반찬으로 성대하게 잘 차려진 그런 저녁 밥상 머리, 혹은 새벽에 내가 일하러 나갈 때 먹는 밥상에는 정작 함께 같이 있어야 할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없다는 걸 봐서 글 쓴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인 걸 아시겠죠. 같이 식구들끼리 아침 나눠 먹고 우리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열심히 서로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그래야 될 식구들이 아무도 없다. 모두가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여기 정말 밥을 우리가 즐기고 만끽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러니까 짐승이 살찌우기 위해서, 짐승이 죽지 않기 위해서, 혹은 기계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억지로 밥을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사료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동물처럼 입에다가 퍼서 집어넣고 퍼넣고 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가 때로는 직장으로 가고 누군가는 학교로 가고 누군가는 동창회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밥상머리에 진정 있어야 될 얼굴들이 없으니 인생에 정말 재미라는 영양가, 오손도손 함께 식사하면서 살아가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오랜만에 또 안부도 묻고 정말 밥다운 밥을 먹는 그런 식탁이 돼야 되는데, 그저 그냥 맨밥 먹는, 반찬 없이 밥 먹는 그러한 사료처럼 퍼놓는
그런 분위기로 요즘 참 쓸쓸하고 외롭지 않은가. 정말 명절이 아니더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요즘의 그 쓸쓸한 모습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할 여지가 있는 작품이지요. 네, 이제 이어서 2차 시, 2교시 공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